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면은 대체 우리나라엔 뭐가 좋냐, 대체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 쪽으로, 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 쪽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 한 3년? 3년 전후? 3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5년 진짜 아예 성장이 정말 도태돼도 5년이면은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왜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텐데, 자, 지금 글로벌 정책, 그냥 국가에서 정책으로 그리고 법으로 제정되고 있죠. 2030년부터 전후해서 내연기관 차 이제 금지법. 그럼 내연기관이 금지되면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전기차예요. 대체된다는 거죠. 대체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9년도 벌써 4월이잖아요. 2019년 4월이에요. 그럼 2020년만 돼도 10년 남았다. 그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신차를 구매를 하면 10년은 타야 되잖아요. 10년은 운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3년 지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2023년에 구매하면 7년 운행 가능하다. 진짜 장거리 운전을 생활하신 분들 아니면은 아깝죠, 이러면은. 그리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건 진짜 더더욱 아깝겠죠. 내가 2년 타고 판매한다라고 치면은, 판매하면 2025년이 돼요. 5년 남았네요. 중고차 값이 좋을까요? 그쵸? 자, 만약에 2025년에, 5년 뒤인 2025년에 구매하면 5년 운행 가능하다. 자, 중고차는 꿈도 못 꾸겠죠? 신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죠, 그럼 이제는. 그러면 점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기차는 이제 산업화가 됐다. 산업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2009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2009년 LG화학이 급성장하잖아요. 급성장하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수주로 인해서 시작을 한다. 하지만 2009년에 주변에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한 2013년, 2014년 됐을 때도,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해도, 자, 5년 전만 해도 정말 도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보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5년 전만 해도 거의 못 봤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만 봐도. 순수 전기차는 택도 없고, 내연기관과 전기차 두 가지를 겸용하는 하이브리드도 보는 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많은 차량은 아니어도 그래도 종종 볼 수 있다. 그쵸? 지금은 종종 볼 수 있죠, 한 번씩.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23년이고 2025년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겠죠?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좋다. 이렇게 산업화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을 알았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좋다 이거예요. LG화학이 글로벌 이제 4위 업체 정도 되죠. 4위 업체예요. 4위 업체.
SDI가 6위. 삼성 SDI가 SDI 6위. 그래요.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좀 멀었어요. 확실히 늦었어요 이쪽은. 그래요. LG화학하고 삼성 SDI만 해도 지금 충분하단 말이에요. SK 이노베이션도 기술력은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이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100조 원, 수주가 100조 원을 돌파했죠. LG화학이 거의 뭐 85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80조 대예요. 이제 혼자서 100조 원대가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4위 6위라고 했는데 1위가 어디죠? 1위는 파나소닉. 근데 1위가 왔다 갔다 해요. 1위에서 2위 둘이 왔다 갔다 한다고 칠게요. 2위가 CATL, ATL이라고 쓸 뻔했네. ATL의 자회사가 CATL입니다. 중국의 CATL, 여기는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3위가 BYD죠. 중국의 BYD.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됐다. 지금 기술 이전이랑 보조금 문제 굉장히 대두되고, 이 부분을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제 양보하려고 하는 모양이 나왔죠. 강제 기술 이전과 보조금 문제,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가 나오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그 정도부터 해서 사드 보복부터 해서 한국 배터리의 보조금 폐지했죠. 그러면서 자국 배터리 업체에만 보조금을 계속 때리니까 얘네가 1위 간 거예요. CATL가 가고 BYD 얘네가 가는 거예요. 특히 BYD 같은 경우는 중국 자국 내 업체들에 들어가는 것 빼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글로벌 수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해요. 그에 비해 LG화학, 삼성 SDI 이쪽은 미국 그리고 독일 유수 업체들의 내연기관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체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LG화학이. 삼성 SDI는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러면 보조금이 폐지되잖아요. 요렇게 이번에 합의가 돼서 보조금이 폐지가 되잖아요. 이미 단계적 폐지 얘기가 나왔죠. 이미 단계적 폐지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1위는 파나소닉이고 2위가 CATL인데 LG화학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없다. 그리고 1위고 2위 얘네는 뭐 순식간에 한 번씩 바뀌기는 해요. 점유율이 1% 차이밖에 안 돼. 22, 뭐 21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파나소닉이 22.9%인가 그러고 9%인가 그러고 다시 1위를 탈환한 거예요. CLT가 제가 알기로 21%대로 알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 뒤를 잇고 있고,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중국산 배터리 업체 경쟁력 약화로 LG화학 기술력 대두. LG화학의 기술력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파나소닉과 함께.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죠. 발전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LG화학은. 파나소닉은 원래 위쪽에서 시작했지. 파나소닉은 대신 위쪽에서 시작해서 조금 완만하게 가고 있고, 워낙 얘네가 기술력이 좋았으니까. 우리나라는 배터리 쪽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1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건전지를 뜻하고,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재활용하는 거죠. 충전해서 재활용하는 건데, 어릴 때 2차 전지 충전 전기 보세요. 다 파나소닉, 소니 이런 거였어. 우리나라 뭐 삼성, LG 붙어 있는 게 동그란 건전지 있죠?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만큼 따라온 거예요. 뒤늦게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파나소닉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LG화학 지금 몇 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LG화학이랑 삼성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배터리 보면 아시잖아요. LG랑 삼성의 기술력 보면 아시잖아요. 소형전지와 대형전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에 약간 밀리는 거는 이제 소형 쪽으로 조금 더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LG는 대형 쪽 OLED랑 비슷하네요. 디스플레이랑. 디스플레이도 삼성은, 왜냐면 얘네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잖아. 삼성은. LG는 좀 덜 팔리잖아. LG는 스마트폰 사업만 안 하면은 사업부가 좋아진다고 할 정도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워낙 적자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밀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가 오픈을 해버린다? 당연히 강제 기술 이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강제 기술 이전. 야, 니네 합작법인으로 들어와서 중국에다가 니네 설계하는 거나 기술력 이전해. 우리한테 기술력을 넘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보조금 문제. 이거는 이미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앞으로 LG화학, 삼성SDI 아주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별도인데, 별개인데, 파나소닉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 근데 지원이 이제 줄어들고 끊긴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3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죠. 요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근데 뭐 국가에서 살리려고 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를 버리려고는 안 하겠지. 뭐 GM이나 다른 데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테슬라가 흔들린다 그러면 파나소닉에 문제가 생기지 LG화학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삼성 SDI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테슬라 편을 따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따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로 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돼서 중국 쪽에 중국과 경쟁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승산이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자국 내 판매량 아니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다. 올해 벌써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3월에 보조금을 위해서 먼저 이제 신청할 때 모델에 LG화학 배터리 4종,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 1종에서 5종, 5대가 신청이 됐다. 작년까지는 다 떨어졌어요. 작년에 하나 신청했다 떨어지고 해서 사드 보복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보조금은 아예 없었어.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의상 뭐 LG화학 2개, 삼성 SDI 하나든 3개 혹은 2개 정도라도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냥 기대는 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하나 2개 이상이면 대박. 시대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이제 정책이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2개면 내년엔 더 늘어나겠죠. 그 후엔 더 늘어나겠지. 계속 점유율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달 말 이게 다음 달 안에는 해결되겠죠. 이제 중간 단계도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되면은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좋아지는데 당연히 더 좋아진다. 중국에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해결이 되면 앞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한번 볼게요.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다, 나는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LG화학 충분히 좋지 않겠느냐. 자금이 있으신 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눌리잖아요. 한 38만원 부분까지라도 38만원 이 구간부터는 오늘도 내려줬었는데 38만원부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37만원대로 이렇게 준다, 37만 5천원 저는 뭐 이렇게 준다, 여기는 땡큐한 가격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더 싼 가격도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어차피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안 잡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오늘처럼 조정받는 날에는 어우 땡큐 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 40만원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2009년에서 10년 11년 이때 이 시대를 차화정 시대라고도 하고 칠공주 시대라고도 하는데, 뭐 처음에 전차군단이 이끌었고, 이 시대에 왔던 58만원 이것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LG화학이 앞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앞자리가 바뀐 게 아니라 단위가 바뀌어서 이게 잘하면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급으로 클 수도 있지 않을까. LG화학이 LG전자가 아니라 LG화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거 지금 시총 3위예요. LG화학. 여러분들 LG화학이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관심 가져볼 만한,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 시총 3위입니다. 우선주가 3위인데 LG화학이 지금 벌써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다.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봅니다. 이미 한 차례 상승했다가 지금 꺾였잖아요.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건 테마로 한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는 완만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이게 산업화예요. 산업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처음엔 테마가 형성된다. 요거는 테마예요. 테마. 테마가 형성된다.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게 친환경차로 각광받을 겁니다. LG화학이 독일에도 수주가 나오고 미국에도 수주가 나와요 라고 하면서 테마가 형성돼서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테마는 불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네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 하락은 테마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현실 반영. 아시겠죠? 요건 현실 반영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죠. 이게 산업화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산업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완만한 각도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3년 혹은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가파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욱더. 지금 LG화학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뭐 폭스바겐이 뭐 이런 뭐 데에서 미국하고 독일 같은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미국, 독일 같은 이런 데에서 같이 합작법인으로 우리나라에다가 배터리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지원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미국하고 일본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왜 굳이 내가 합작을 해? 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니네랑 같이 협업을 하니? 그냥 니네는 우리 거 그냥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독일에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요런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담아놓고, 그러니까 자금이 크고 나는 이렇게 빠른 매매는 못한다, 한번 담아놓고 좀 쭉 가져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느릴 수 있다.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느릴 수 있다. 대형주가 빠르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고, 삼성 SDI 뭐 요런 쪽도 충분히 이미 LG화학이 기술력이 훨씬 앞서니까 배터리 4개 종이나 중국에 신청이 돼 있고, 삼성 SDI 하나인데 하나라도 신청이 된 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천천히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었는데, 22만원 부근에서 22만원 맞죠? 22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를 했다. 20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들고 가야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기존에는 여기서 계속 22만원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선 좀 어렵네 했을 텐데,
얘가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얘 21선도 밑에 있고 하니까 옆에서 올라가던 여기서 가던 이렇게 여기서 가던 기어야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기어서 얘가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더 갈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삼성 SDI도 이제 자리는 잘 잡고 있습니다. LG화학에 이어서.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종합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아요. SK그룹에 있는 거를. 그리고 앞에 두 회사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져요. 물론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정제 쪽 석유화학 쪽을 하고 이미 큰 기업이죠. 석유화학 쪽.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전기를 이제 저장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ESS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이것도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라고 3위라고 무시할 업체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기술력이 좋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할 필요는 있어요. 조금 더 따라잡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기술력은 이제 충분히 있다. 그리고 ESS 저장장치 쪽 이쪽이 저는 기대감이 크다. 여기도 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석유화학 쪽이야 뭐 전기차 나온다고 석유 안 쓰겠습니까? 계속 쓰겠지. 그렇죠? 이런 쪽은 종합화학업체, 종합석유화학업체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당분간 종합에너지업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종합에너지업체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제일 애매해가지고 어정쩡해요. 제가 얼마 전에 S-오일 말씀드리면서 S-오일도 차라리 이 정도 되면은 한번 볼만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렇게 좀 눌리고 하면 눌릴 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S-오일 같은 경우도 천천히 보면 되겠다. 뭐 이제 아람코가 상장한 해 만에 하는데 아람코 상장하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고 S-오일은. 그리고 나서 2차전지 뭐 혹은 전기차 관련 쪽으로 해서 뭐 LNF랑 에코프로가 뭐 대표적이죠. NCA나 NCM 뭐 이쪽으로 해서 대표적인 업체들. LNF 같은 경우 지금 죽쓰고 있는데 32,000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32,000원 회복을 못하면 얘는 당분간은 계속 이제 죽쓰는 거야. 근데 여기를 회복해서 올라온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위쪽으로 한번 뽑아주면은 그때부터는 LNF도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프로를 매수할 바에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가 상장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다. 이 그 상장 초기의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높이면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탈했다. 특히 갭으로 이탈한 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거 회복 못하면은 밀린다.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맞고 저항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중바닥 찍고 올라왔다. 62,000원 돌파해야 되는데 요 구간에 이쁘게 돌파를 했고, 요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돌파를 했고 이제 21선도 올라타서 얘가 기울기가 하락을 하다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척하다 위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 터치하고 이탈 안 하고 유지만 해준다면 바운딩이 나와서 위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생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LNF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것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68,000원 유지를 못 해줘가지고 밀려 있는데 뭐 저는 이게 뭐 크게 걱정되지 않는 종목이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여기 68,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올 거고, 온 다음에 바로 돌파보다 한번 눌렸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밀렸다가 뭐 2번 혹은 3번째에 돌파하지 않을까. 뭐 혹은 그 이상 두들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68,000원을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돌파해서 여기 뭐 유지는 해야겠죠. 이탈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얘는 꾸준해요. 엄청나게 뭐 그 하락한 다음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데 그래도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다. 적어도 61선 근처 이렇게 따라오면은 도망가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18만 원 구간, 요 구간만 잘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만 잘 넘어가 주면 제가 최근에 두들겼었는데 요 구간만 이렇게 잘 돌파하면은 18만 원만 넘어가면 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일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로서는 LG화학이고, 이제 뭐 얘도 뭐 소형주는 아니죠. 중형주 정도라고 보면 얘도 괜찮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일렉포일 쪽인데 뭐 경쟁사들이 뭐 진출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을 뺏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경쟁사들이 뭐 들어오네 어쩌네 하는데 기술 격차가 아직 있다. 기술력 따라오기 쉽지 않은 분야다.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 더 붙여주면 좋겠는데 마감까지 어쨌든 벌써 이제 전일 거래량은 오전에 다 따라잡겠죠. 이거는 그럼 전일 2배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뭐 4만원 부근에 61선인데 여기는 넘어가 줘야 되고, 여기 넘어가면은 뭐 전고점 이제 44,000원까지는 전고점은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그 이상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공장 확장한 곳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게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면은 이런 2차 전지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관련주들 다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지금 진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업황이다. 업황이 성장을 하고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팔려야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보조금을 없애주고 자국 기업에 대해 혜택을 없애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보조금 없어지지.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되죠.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은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호재가 된다. 그래서 아직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은 나왔어요. 2차 전지는 확정이 된 거야. 이거는 3년 뒤에 보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 딱 3년 뒤에 한번 보세요. 3년 뒤에. 그리고 5년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주식 하루 이틀하고 말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단타만 노리지 마세요. 이런 업황을 보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느려서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조금 더 빠르다.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이, 뭐 DB하이텍 이런 쪽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도 이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의 5종, 5종 이제 들어간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2종 이상만 통과되면은 한 번쯤은 모멘텀을 받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 대한 호재입니다. 이거 미국이랑 싸우지 않았으면은 아마 올해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는 거에 우리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미국이 무조건 잘했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숨 돌린 정도는 됐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알아봤는데, 2차 전지를 쓴 거는 얘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중심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된다. 전기차 업황 설명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특히나 중국의 보조금 규제 폐지되는 것이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반도체나 뭐 삼성전자 중심이 되겠죠. 그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알람, 구독 신청하면 알람이 나오죠. 알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